자, 이번에는 23년 4회 전기공사산업기사에 있어서 회로 이론의 수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3선시 1선 1km에 임피던스가 Z옴이고 어드미터스가 Y모일 때 특성 임피던스라고 물었습니다. 오, 이런 거 넣으면 맛있게 꿀꺽하면서 딱 먹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T형 4단자 회로망에서 각 측의 영상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전달 정수, 다르게 영상 전달 정수가 0일 때 이 회로의 4단자 정수 D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선에 지금 지문에 보시면 이처럼 영상 임피던스 들하고 영상 전달 정수가 주어져 있는데 얘를 묶어서 우리는 영상 파라미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조건을 내봅시다. 어쨌든 지금 4단자 정수 값을 필요로 하는데 영상 파라미터로 표현한 4단자 정수 얘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선적으로 이 영상 파라미터 가지고 표현을 할 때에는 쌍곡선 함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코사인, 사인, 코사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코, 신, 코 다르게 꽃신, 신고 이렇게 들고 가시면 좀 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소를 적으면 우선에 요 뒤에 영상 전달 정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A 같은 경우에 앞에 들어갈 것은 루트 2차 측 값 분의 1차 측 값. 그 다음으로 B 앞에 들어가는 것은 1차 측 값 곱하기 2차 측 값.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것은 루트 1차 측값, 2차 측값. 그리고 여기 들어갈 것은 루트 1차 측값 분의 2차 측값.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놈이 영상 파라미터로 표현한 4단자 정수 꼬라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묻는 것은 누굴 물었다? 이 D를 물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주어진 값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분모에는 1차 측값이 필요합니다. 50 넣어주시고 분자 2차 측값 2. 그 다음으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일단 세타가 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계산기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넣어보시면 0.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이 같은 경우에는 이 꼬라지를 조금 알아야 접근이 유용하겠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형파 전압에 대한 외형률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외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국산 고기가 요즘에 실하대요. 이렇게 하고 하면 좀 편하겠죠. 다시 외국산 고기가 실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파부터 찾아봅시다. 이놈이 기본파죠. 일단 요 앞에 있는 게 최대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루트 1을 나눈 이 친구가 기본파의 실효값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조파 성분을 보면 제2 고조파, 제3 고조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때 전체 고조파의 실효값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고조파 실효값에 있어서 벡터 합을 취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2 고조파에 있어서 실효값은 이 친구, 제3 고조파에 있어서 실효값은 이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취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이 0.58 나와서 우리는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기온파의 30%인 제3고조파와 기온파의 20%인 제5고조파를 포함하는 전압의 외형률은 약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외형률 문제가 나왔는데 실상 3번 문제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전압의 함수를 준 게 아니라 단순히 기본파의 몇 프로 이렇게만 줬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형률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앞에 풀었던 이 수식을 그대로 끌고 오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기본파에 대한 확실한 값이 안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본파에 있어서 몇 퍼센트가 이놈들 값이에요. 이렇게는 주어져 있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기본파의 실효값을 100% 기준으로 1로 잡을게요. 그럼 여기서 제3고조파의 실효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파의 30%니까 0.3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제5고조파의 실효값은 기본파의 20%이기 때문에 0.2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전체 고조파의 실효값 성분은 둘의 벡터 합으로서 여러 콜럼에서 계산하면 끝나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 때리면 0.36 해서 3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5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코일의 권수는 1000A이고 코일의 저항은 15입니다. 전류 10A를 흘릴 때 코일 권수 1에 대한 자속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회로의 시정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이 시정수 관계식이에요. 이 친구는요, 지금 봤을 때 R과 L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 L분의 R, 세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R 값은 15ohm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1값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 1값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일단 보니까 권수, 전류, 자속값이 있네요. 그러면 이에 대한 관계식 NI는 N파이 이용해서 뽑아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L은요, 다시 이항을 하니까 I분의 N파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있는 거 그대로 넣으면 10분의 1000 곱하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3헨리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접목을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10온분의 3헨리 하니까 0.3초가 나오더라.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단위 계단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비교적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친구의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S분의 1요.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참고삼아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은 어떤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일까요? 얘는요, 단위 임펄스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이 S제곱분의 1은요, 단위 램프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실상 얘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승. 그죠? 실상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 지연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있으면 단위 임펄스 함수에 있어서 1초 지연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시 표현을 하면 이놈의 라플라스 변화는 1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간 지연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시간 지연 값 S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보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단위 임펄스 함수에 있어서 1초간 시간 지연된 것을 라플라스 변화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지금 문제의 답은 2번인 걸 체크할 수 있고요.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수 ft 즉 sin t, 코사인 t를 라플라스 변환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와,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실상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럽게도 우리가 배각 공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접근이 용이합니다. 자, 이 배각 공식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조금 더러운 느낌이 물씬 나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인 함수에 대한 이 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라플라스 변환하는 조금 더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요걸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한테 필요한 이 꼬라지 그대로 맞춰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를 이렇게 놔볼게요. 이를 이항을 시켜서 이렇게요. 그러면 실상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어쨌든 t라고 하는 이런 시간 함수이기 때문에 이 x 자리에다가 그냥 t만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sin t, 코사인 t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얘를요 이제 라플라스 변환시켜 봅시다. 일단 앞에 있는 상수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sin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하면 어떻게 된다?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그리고 분자에는 오메가가 들어가더라.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 분자에 무엇이 올라가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보통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일단 사인, 코사인 제일 앞글자를 따서 여기다가 s와 c를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사인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코사인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분모에 있는 것과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왔을 때 오메가를 먼저 만나죠. 그래서 오메가가 분자에 들어가더라.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s를 먼저 만나죠. 그래서 분자에 s가 들어가더라. 간단하죠. 그러면 이 개념을 토대로 바로 접목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인 이 t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을 오메가로 잡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대신에 1을 넣어주자.
그럼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는 약분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S제곱 더하기 4분의 1 해서 요 놈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더러운 것도 썼구나. 참고로 봐주십시오. 다음 8번째 문제입니다. 인덕턴스가 L인 유도기에 이런 전류가 흐를 때 유도기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실상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 풀었던 7번 문제와 같이 꽤나 더러운 문제라고 저는 언급하고 싶어요. 자, 일단 왜 더러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이것도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알기로 L에 축적되는 에너지의 관계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Li 자승.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순식값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표현이 이렇게 보기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접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따다가 우리가 요 놈을 넣어서 다시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제곱 빠졌네요. 그럼 이 제곱을 다시 풀어준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이 친구는 나가리 될 거고, 그럼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은요. Li 자승 사인 제곱 오메가 t 요 놈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요 보기에는 이 형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른 꼬라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 문제에서 필요로 한 개념 중에 하나가 참고로 보십시오. 반각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상한 게 또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반각 공식에 대한 것을 한번 적어 보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보기만 해도 뭔가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자, 일단 요걸 가지고 이 문제 접목을 해보면 이 사인에 대한 반각 공식을 우리가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실제 이 사인 제곱 안에 있는 이 값과 여기에 이 코사인 안에 있는 이 값을 비교했을 때 여기에 2배가 되는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것을 이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꼴을 접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목을 해봅시다. 2분의 x 요 놈 대신에 오메가 t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볼게요. 그러면 실상 여기에 있는 이 x 자리에는 2 오메가 t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접목을 하게 되면 이런 꼬라지로 바뀌겠죠. 물론 다시 쓰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2분의 1,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요. 그러면 얘를요 우리가 이놈한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일단 요 중간에 제가 딴 걸 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축적되는 에너지는 Li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 자리에다가 얘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식을 다시 정리하면 2분의 1 Li 자승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가 되어서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 더럽다. 솔직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반은 참고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난 챙기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요거 참고해서 봐주십시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역상 전압이 25V고 정상 전압이 100V, 영상 전압이 10V라 할 때 전압의 불평률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불평률 관계식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앉은 의자가 불편해요. 불편이라고 합시다. 불편. 뭐 이렇게 살짝 굴리면 불편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불평형률은 즉 불편하면 역정을 내더라. 이렇게 갖고 하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불평률은 정상부분의 역상부 퍼센티지로 표현하면 1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정상부는 100이고요. 역상부는 25니까 에헤, 요거는 솔직히 계산기 안 두드려도 25%인 거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퍼센트라면 25%인데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어떠한 소수, 즉 B로 표현하면 0.2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회로에서 T는 0초의 스위치를 닫은 후 이런 전류가 흘렀대요. 60초까지 스위치를 통과한 전기량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전기량이래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전하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전하량 관계를
한번 여기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Q는 I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실상 이놈의 단위는 쿨롱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면 암페어, 세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전하량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 적분 구가 60초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이거 계산하면 단위가 뭐가 된다? 암페어, 세커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처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적분을 하게 되면 t의 3승 더하기 t의 제곱 0에서부터 60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 21만 9,600 암페어 세커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묻는 것은 암페어 아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1시간은 몇 초가 된다? 3,600초가 된다. 그러면 거꾸로 1초는 3,600분의 1 시간이 되더라.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세커 대신에 얘를 접목을 해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솔직히 나는 그래 뭐 이런 척분 그냥 해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난 척분 모르겠는데 어디 개나 줘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나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계산기 활용하려면 이 계산기 모드를 일반 계산 모드로 바꾸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산기 화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요쯤에 보시면 모드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버튼 눌러주면 1번부터 8번까지 여러가지 모드가 뜹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계산 모드는 컴퓨트 모드라고 해서 1번 요놈이요. 그래서 요놈 눌러서 일반 계산 모드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우리가 적분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계산기 화면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일단 Shift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으로 알파 버튼이 있습니다. 물론 얘도 실상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어쨌든 이 알파 버튼 아래쪽에 보시면 요런 버튼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얘를 한번 딱 눌러 보십시오. 그럼 이때 자, 여기다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산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쵸?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쓸 이 함수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x 함수 기준으로 연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t 함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t 대신에 그냥 x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이 칸에다가 우선적으로 가로를 쓰도록 할게요. 왜? 얘를 통째로 연산해야 되니까 3 쓰고 그럼 이제 t 대신에 x 제곱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넣느냐? 자, 여러분들 계산기에 그 숫자 키패드 9번 찾아봅니다. 9번 위에 보시면 이런 가로 닫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노란색으로 어이구 잘 안 보인다.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이런 표시와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런 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건 X이기 때문에 얘만 활성화 시켜주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느냐? 자, 이놈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때는 이 빨간색을 활성화 시켜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알파 버튼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누르고 이 버튼 누르면 여러분 계산기에서는 이렇게 X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노란색인 Shift 버튼 누르고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화면상에는 이놈이 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빨간 거 쓸 때는 어떻게 된다? 알파 누르고 이 버튼 눌리면 된다. 그럼 이처럼 X 눌린 다음에 우리가 제곱 버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더하기 2 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다? 알파 누르고 이 버튼 눌러서 X 활성화 시켜줘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러면 뒤에는 뭐 DX 요놈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산기 커서를 이동할 수 있는 화살표가 있는데 우측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계산기 커서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쨌든 0초에서 60초까지 적분할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커서를 한 칸 옮겨서 여기 배치시킨 다음에 60을 넣고요. 그대로 는 버튼 눌러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에서
21만 9,600이라는 값을 딱 뱉어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더라도 계산기에 넣는 방법 안다면 이처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결국 얘가 다 있으면 이거 연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즉 전류 곱하기 시간 연산한 거랑 같은 개념 아닙니까? 어쨌든 단위는 암페어 세커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1초는 3600분의 1아워예요 를 적용을 하면, 즉 시간 환산을 하면 61 암페어 아워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이런 기능 적극 활용해 보십시오. 굉장히 계산이 편리해질 겁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11번째 문제입니다. 전압이 요렇게럼 전류가 요렇게럼 되어 있다면 이 친구의 소비 전력, 즉 유효 전력은 몇 와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맛있게 꿀꺽 해야겠죠. 그죠? 일단은 전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파수가 같은 성분끼리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 있는 항목과 이놈의 항목, 각 주파수 성분이 같더라. 그래서 얘들이 주파수 같은 성분 아니겠습니까? 얘들과 얘들이 같은 성분이겠죠. 그리고 실상 뭐 위상에 뒤짐 앞섬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둘 다 그냥 위상 0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각분에 있어서 전압 전류는 동이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났네요. 우리가 이 앞에 부분에 있어서 전력을 계산하면 전압의 시로가 곱하기 전류의 시로가, 그리고 0로 하면 되는데 솔직히 둘의 위상이 같기 때문에 코사인 0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앞에 10이고 20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실상 이 소비 전력은 우리가 시료값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사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최대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값에다가 루트를 나눠서 전압의 시료값, 전류의 시료값으로 표현해 준 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부분도 우리가 여기다 바로 씁시다. 요거는 제가 괜히 공간을 만들었네요. 어쨌든 써 올리면 전압의 시로값 루트 2분의 20, 전류의 시로값 루트 2분의 10이 됩니다. 그럼 요거 연산하면 답은 200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 한번 해봤고요. 다음 문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30ohm의 저항과 40ohm의 유도성 레이턴스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 아래 병렬회로에 이런 전압을 인가할 때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전류에 대한 꼬라지를 골라야 되는데, 보면 이 회로에 임피던스를 알 수 있는 성분과 전압 성분을 줬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분의 전압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저는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는 전압의 순시값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전압의 크기, 즉 전압의 시료값을 바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220V요. 그죠? 그리고 이 회로에 합성 임피던스가 필요한데 얘들이 병렬 회로입니다. 병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값의 합분의 곱요. 그죠? 물론 요 놈을 우리가 계산기에 넣을 때는 실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 J를 I로 바꾸어서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계산기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앞에 다른 문제를 풀 때에는 모드를 눌러서 일반 계산 모드로 바꿔줬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적분 문제 풀 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복소수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드를 누르셔가지고 2번 컴플렉스, 즉 복소수 모드로 전환시켜야 이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드를 바꾸신 다음에 얘를 계산기에 한번 그대로 넣어 보십시오. 그럼 계산기에서는 이 전류값이 7.3-5.5i 이렇게 뜰 겁니다. 이거를 우리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실수가 7.3, 허수가 5.5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 꼬라지를 하나 뽑아냈는데 얘가 보기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꼬라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보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일단 얘와 같이 직각좌표계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4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극좌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극좌표 형식으로 얘를 한번 바꿔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극좌표 형식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계산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계산기 화면상에 제일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앞서 언급했었던 Shift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고 숫자 키패드 2번 눌러보십시오. 즉 여기 다 있으면 Shift 2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화면상에서는 4가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3번 보시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꼬라지가 극좌표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3번 누르고 그럼 다시 이 놈만 뜰 거예요. 즉 얘를 선택하겠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겠다 해서 는 눌러주시면 이 꼬라지가 극좌표로 바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아마 뭐 계산기에 이 형태를 바로 누르셨다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그쵸? 여기서 이 버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분수와 소수 뭐 바꿔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적용을 하니까 9.17 36.87도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이 4번과 비교했을 때 앞에 게 달라요. 그죠? 달라요. 그럼 얘는 당연히 답이 안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순식값 형태로 바꾸어 봅시다. 자, 실상 이 극좌표 표현에 있어서 앞에 건 뭐예요? 크기죠. 다르게 말하면 이게 무슨 값입니까? 시옷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위상이죠. 그럼 우리가 순식값으로 표현할 때는 기본 꼬라지 생각을 해보면 앞에 최대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위상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접목을 해봅시다. 얘가 크기 즉 시옷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한 게 최대값 아니겠습니까? 그쵸? 지금 여기다가 9.17 곱하기 루트 2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값이 대략 12.96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뒤에 사인 오메가 t 한 다음에 위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6.87도 뒤지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6.87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 꼬라지는 여기에 있죠. 2번.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를 활용해서 답 한번 골라봤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삼상평형 회로에서 성간전화 200V 각 쌍의 부하 임피던스가 24 더하기 j 의 7ohm인 Y결선 3상 유효 전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에 Y결선 부하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성간전압이 200V예요. 그리고 각상의 부하 임피던스가 24, 그 다음에 J의 7이더라.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일단은 3상, 즉 이놈에 있어서 유효 전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부하장은 기본적으로 상 부분이죠. 그러면 상 기준으로 3상 유효 전력 공식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3. 상전압, 상전류, 그 다음에 역률력.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전류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다르게 표현하면 루트 r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vp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역률도 우리가 다르게 쓰면은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기 때문에 루트 r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IP에다가 얘를 접목을 하고 코사인 세타에다가 얘를 접목을 하면 실제 요놈의 관계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근데 지금 제시되어 있는 전압값은 성간전압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봅시다.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순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00 큽니다. 그러면 다시 VP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루트 3분의 VL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접목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는 얘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여기다가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항은 24요. 리액터스는 7 아니겠습니까? 24제곱 더하기 7제곱. 그 다음에 순간전압 200제곱 곱하기 저항 24.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으니까 1536W가 나오더라. 그래서 답 3번 고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아래와 같은 비정연파 전압을 아래의 직렬회로에 인가할 때 제3고조파 전류의 실효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제3고조파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압에 있어서 제3고조파 성분만 따지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만큼은 제3고조파 전압에서 최대값이죠. 우리한테 필요한 실효값은 딱 7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3고조파 전류의 실효값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분자에는 당연히 이 친구가 그대로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임피던스 성분이 들어가면 되는데 실상 이 유도성 리액턴 성분은 고조파 차수에 비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저항은 R 그대로. 근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뭘 곱해야 된다? 제3고조파니까 3을 곱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다 했으면 75 나누기 루트. 저항은 그대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어진 오메가 L. 즉 유도성 리액턴스가 1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 때리니까 15A가 나오더라. 이어서 15번째 문제입니다. 한 상의 직렬 임피던스가 여러 콜롬 주어져 있는 델타 결선 평형부호가 있답니다. 여기에 선간전압 100V인 대칭 3상 교류 전압을 가하면 선전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이 저항 성분들은 다 상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전류를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 전류를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에 대한 수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네, 이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선간 전압이나 상 전압이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전류의 크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임피던스도 크기 값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6제곱 더하기 8제곱 해서 크기로 취해 주겠습니다. 어라? 뭔가 이상하다. 이거 전압이 10이 아니라 100V죠. 자, 그래서 이걸 연산하게 되면 10A가 됩니다. 근데 이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선 전류가 상 전류의 몇 배 겁니까? 루트 3배요. 그러면 이 선 전류는 10 루트 3A 되겠네요. 답은 바로 4번 되겠죠. 다음에 16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항 인덕턴스, 커피시턴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RLC 직렬 회로에서 T는 0에서 직률다 100V 인가할 때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몇 mA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실상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좀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모르더라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보다 조금 상위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언급을 하자면,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우리가 배우는 이 RLC 직렬회로에서 특히 T는 0에서 직률점을 인가를 했다. 다르게 보면 이제 과도현상을 해석하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즉 RLC 직렬회로의 과도현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딱 이런 걸 배웁니다. R값, L값, C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요 놈이 비진동이에요, 인계진동이에요, 감쇄진동이에요. 판별하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판별해 보겠습니다. 실상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항을 기준으로 놓는다면 이 루트 C분의 L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비진동, 이렇게 돼 있으면 인계진동, 이렇게 돼 있으면 감쇄진동 하더라. 그럼 일단 요 놈들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저항은 6kg니까 6000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놈들 값만 따져보겠습니다. 이 루트, 자, 커피시턴스 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L값 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 계산기에 한번 넣어봅시다. 넣어보면 600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둘 값이 어떻다? 같더라. 그럼 결론은 임계 진동 상태다. 다르게 임계 제동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참고로 두 가지 언급을 드리면 이처럼 임계 진동을 할 때 이 전류의 최대값이 나오는 시간, 그리고 이때 최대값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시간 기준은요 R분의 2L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R분의 2E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개념을 알아야 조금 풀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도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로서 전류의 최대값이 나오는 시간을 계산하라, 이에 대해서 계산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전류값을 묻고 있더라. 그러면 이걸 참고를 해서 접목을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최대값은요, 지금 주어진 거 그대로 쓰면요 6kΩ, 6000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인가된 전압 100V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 자, 요거 계산기에 우리 한번 눌러봅시다. 계산기에 넣어보면 얘가 0.012 암페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단계 더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 지금에서 요구하는 미리암페어로 바꾸게 되면 12.3 미리암페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참고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난 그래도 이거 챙겨가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요 두 개, 임계 진동일 때 최대 전류가 흐를 때 시간과 그때 최대가, 요 두 개의 값을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임피던스에 이런 전압을 인가할 때 복소 전력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복소 전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 공액을 해서. 그죠? 근데 지금은 전류가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류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 분에 전압해가지고 뽑아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전압의 실효값을 알 수 있구나.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위상이 0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놈이 갖고 있는 실수값 끝입니다. 허수값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8 더하기 J의 6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에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럼 계산기에서는 17.6 마이너스 J의 13.2 이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소 전력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압은 실수밖에 없어요. 220.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전류 공액을 취하면 17.6 더하기 J의 13.2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3872 더하기 J의 290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번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일단 복소 전력을 묻고 지금 보기를 보면 싹 다 플러스 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전력하면 솔직히 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자, 요거 그죠? 계산기에 넣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바로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를 한번 넣어 봅니다. 그럼 막바로 3872 마이너스 290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 부호만 바꿔주면은 이놈 그대로 나올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호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가지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예를 들어 이놈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호 조심하셔야겠죠. 그럼 그때는 실상 이 위의 방식을 가지고 푸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래쪽에 1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부하가 Y결선으로 되어 있답니다. 각 쌍 임피던스가 각각 여러 콜럼 되어 있대요. 이 부하의 영상 임피던스라고 물었습니다. 자, 어쨌든 영상값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영상 임피던스는 3분의 1 ZA 더하기 ZB 더하기 ZC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얘들을 한번 다 더해 봅시다. 얘를 더하면 6 더하기 J의 3이 될 겁니다. 여기다가 3분의 1 취하게 되면 영상 임피던스는 2 더하기 J가 되어서 답은 바로 4번 되겠네요.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110V 60Hz RLC 직렬 회로가 있답니다. 자, 저항값, L값, C값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몇 암페어 정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R값이 있는데 얘가 8ohm이에요. 여기에 L값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우리가 저항 성분으로 취급하자면 유도성 리액턴스 이렇게 나야겠죠. 그 다음에 C에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더라. 그럼 여기서 이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XL은요 2πf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볼게요. 주파수가 지금 60Hz, 그 다음에 L값이 0.0531. 자, 이놈을 계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25ohm이라는 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요 J의 2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놈에 대한 값도 뽑아내겠습니다. XC는요 이 파이 FC분의 1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값 그대로 넣어봅시다. 주파수 60. 그 다음에 C값이 189.7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자, 요거 계산하면 대략 14 정도 되는 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13.9 얼마 이렇게 뜰 건데, 자, 저는 그냥 근사치로 14로 놓겠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J에 14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전체적으로 이 허수 값은 J에 6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110V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끝났죠?
이놈의 크기분의 이거 해봅시다. 그럼 루트 8제곱 더하기 6제곱 분의 110 하면은 이놈은 11A 나올 겁니다. 답은 2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끝으로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전류 I5의 크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면 한 점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이렇게 있고 나가는 전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키르호프 전류 법칙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들어오는 전류는 나간 전류랑 같더라. 들어오는 전류는 여기 최근에 빨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놈들 더하면 10A 되겠죠. 나가는 것은 2 더하기 I5가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스레 I5는 8A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풀었던 이 수문항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다루어 봤는데 실제 보면은 뭔가 더러운 문제가 꽤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실제 더러운 문제가 한 3, 4개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 외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